안녕하세요, 마플러 여러분. 정맨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해줄 때 이게 정말 건설적인 피드백인지 아니면 그냥 나를 까내리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게다가 나를 위하는 듯 보이는데 사실은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감정적 공격이라는 것은 소중한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가족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계속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감정적인 언어폭력에 자꾸 노출이 되면 자존감이 점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경계선을 건강하게 설정해서 나를 보호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 사람 나쁜 놈이다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손절하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건설적 피드백과 감정적 공격을 구분할 줄 알고 어떻게 내 선을 그을 수 있는가를 배우면 만사 오케이. 그래서 피드백과 공격의 차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긴 영상이 될 것 같지만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예시도 들어드리고 그렇게 비교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무조건적인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나도 이렇게 소통을 하는 적이 있진 않은가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적 피드백과 감정적 공격의 차이, 그 첫 번째는 도움을 주려는 의도와 통제하려는 의도, 그 의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건설적인 피드백은 성장을 돕기 위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그래서 말이 혹은 단어 선택이 조금 거칠 수는 있지만 의도가 나의 평화, 나의 발전, 나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굉장히 명확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감정적 공격이라면 혹은 가스라이팅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은 혼란스러워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는 조언이 나의 발전에 더 이바지하는 것인지 그 사람의 어떤 욕구 충족에 더 이바지하는 것인지 그것을 따져보면 이 둘 중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어떤 발표를 딱 끝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서 도움을 주려는 건설적인 피드백의 예시로는 네가 발표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느껴지더라. 근데 한 가지 조언하자면 말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어. 다음엔 조심해보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감정적인 공격의 예시로는 그게 네 최선이었어? 진짜 엉망진창이던데. 정신 차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굳이 따지자면 둘 다 부정적인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전자는 어떤가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코멘트예요. 하지만 후자는 그저 나를 깎아내리는 코멘트입니다. 이렇게 의도를 들여다봄으로써 공격이냐 피드백이냐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명확한가 모호한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건설적인 피드백은 보통 구체적이에요. 이해하기도 쉬워요. 단계별로 어떤 방식들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는 권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안내해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구체적 방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나에게 장기적으로 이로운가 혹은 장기적으로 해로운가 이런 것들을 따져 말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명확성이 드러나죠. 그리고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면 내가 아는 사실이나 기억과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또 혼란을 주기보다 명확하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상대의 말이 감정적 공격이거나 가스라이팅이라면 논제가 흐릿하거나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짚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A를 얘기하는 건가? Z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심지어 A를 얘기했다가 Z를 얘기했다가 하는 것 같다면? 그러니까 화자가 자신이 무조건 맞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보인다면 나는 계속 혼란스러울 거고 모든 것이 모호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건설적 피드백보다는 감정적인 공격일 것이다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방법으로는 행동을 비판하는가, 자아를 공격하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설적인 피드백은 특정 상황이나 언행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행동은 삼가야 돼. 이런 말투는 고치는 게 좋겠어. 이런 피드백들이요. 예를 들어서 회의 중에 너가 계속 말을 끊어서 마음이 불편했어. 안 그러면 안 될까? 이 말은 감정적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공격이나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인격이나 정신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넌 문제야. 너는 진짜 이기적이야.
제정신이 아니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어떤 언행이나 특정 상황이 아닌 이 사람을 문제 삼습니다. 이런 말은 걸러 듣는 게 나아요. 회의 중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누군가의 말에 끼어든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건설적 피드백의 경우에는 회의 중에 다른 사람 말을 가로채는 일이 좀 자주 있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마칠 시간을 주는 것도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야. 좀 배워보는 게 어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공격적 비난의 이슈로는 넌 왜 이렇게 맨날 네 얘기만 하냐, 배려심도 없고,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물론 둘 다 듣고 기분이 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나의 어떤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올바르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고쳤을 때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코멘트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잘못된 존재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코멘트죠. 건설적 피드백이냐 감정적 공격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네 번째 가이드는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가, 혹은 내 자신감을 깎아먹는가입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요, 비판을 담고 있겠죠. 하지만 개선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여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사람이 직접 방향을 제시하진 못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억누르고 말살하려 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말투가 참 다르죠. 그래서 말이 거칠면 무작정 공격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거칠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뺏어가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앗아가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면 건설적 피드백으로 보는 게 나아요. 하지만 공격이나 가스라이팅은 듣고 나서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만 들게 해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업무적인 실수를 했을 때 아차! 하고 잠깐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얻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죄가 아니니까, 부족함일 뿐이니까. 하지만 가스라이팅이나 공격적인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앗아가는 게 이 감정적 공격의 가장 큰 문제예요. 너 너무 예민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일 없었어, 이렇게 감정을 무조건 무시해버리거나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죠.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코멘트들도 있어요. 아, 됐어, 내가 해줄게. 아, 너가 뭘 하겠냐, 줘봐, 이런 식의 코멘트들도 있겠죠. 회사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팀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건설적 피드백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다음에는 슬라이드에 좀 간단한 키워드들을 넣으면 어때? 오늘 보니까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못 따라갈 수도 있겠더라고. 근데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정확히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런데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하죠. 그런데 이제 공격적인 피드백의 예시로는 오늘 진짜 발표 못하더라, 발음도 안 좋고 표정도 이상하고 말은 또 왜 이렇게 빨라, 넌 그냥 발표 체질이 아니야, 그냥 너한테 발표 안 맡기는 게 좋겠어. 제가 말을 하면서도 가슴에 비수가 꽂히네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관계도 틀어질 뿐더러 상대가 살아갈 수 있는 자주성을 빼앗는 말. 언어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건설적 피드백과 감정적 공격을 나누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줄 다섯 번째 기준은 대화를 환영하는가, 대화를 막아버리는가예요. 건설적 피드백은 상호 대화, 핑퐁을 열어둡니다. 상대가 어떤 피드백을 줬어요. 내가 어떤 대답을 했어요. 그럼 상대의 피드백이 조정이 되기도 해요. 적어도 상대가 내가 맞아,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말이 정답이야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오해를 했으면 아, 그랬어? 아,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조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건설적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한 자아 인식도 있고요, 자아 성찰의 깊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스스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도 이런 조언을 할 줄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에 대한 의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아, 그거 내가 오해했네, 아, 그건 내 실수였네, 인정을 할 수 있고, 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또 금방 해소가 되죠. 그런데 공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상대를 반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화를 내거나 대화를 회피해버릴 겁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맞는 말을 좀 해요. 그러면은 상대는 어조가 더 단호해지면서 추가적으로 인신공격을 이어가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은 뽀얘지고요. 머릿속에 뽀얘지면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집에 와서 그때 그 말 할걸. 머리가 좀 맑아지고 난 후에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내가 발전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을 방해할 만한 추가적인 대화는 당연히 스스로가 피하든 내가 피하게 만들든 두 가지 길로 이어가겠죠. 또 하나의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상대가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이 사람 말투가 좀 너무 날카로웠어. 그래서 그걸 소통해보고 싶어서 근데 그 말이 의도야 알지만 그냥 말 자체가 좀 너무 아프게 들렸어. 이렇게 소통을 했을 때 건설적 피드백을 한 입장이라면 내가 좀 말이 거칠지 또 그렇게 들렸다면 그 부분은 미안해. 나라면 그렇게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사람마다 듣는 게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든 아니면 사과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네.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그 피드백을 했던 이유가 공격이었다면 나는 틀린 말 안 해. 네가 네 잘못 인정을 못하는 거지. 라는 답이 돌아올 거예요. 대화가 불가능하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정말로 내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벽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왜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고 대화에 전혀 진전이 없는지 한두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설적 피드백인가 감정적 공격인가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줄 6번째 기준은 내가 느끼는 것이 일시적인 불편함인지 장기적인 자기애심인지 따져보는 거예요. 건설적 피드백을 들어도 순간적으로 당연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다들 칭찬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다들 부족한 인간이라서 실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건설적 피드백의 경우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의 삶에 반영했을 때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나의 몸, 마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업무적인 것이든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든 내 삶에 대한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분야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격이나 가스라이팅을 자꾸 듣다 보면 나를 의심하게 돼서 장기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일어납니다. 내가 점점 나에 대한 믿음과 삶을 살아갈 힘을 잃고 있다면 내가 알게 모르게 계속 이런 감정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지키는 법을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트라우마를 겪으며 PTSD의 크기를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겪어야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아야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갈 힘을 잃게 만드는 언어폭력, 너무나 흔해서 익숙하게 느끼지만 그만큼 모든 사람을 좀먹고 있는 안타까운 사회적 양상이에요. 그리고 7번째 기준은 이 피드백에 상대의 감정과 해석이 최소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상대의 감정과 해석이 최대화, 극대화 되어 있는가 요걸 따져봅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줄 땐요, 물론 그도 감정을 느끼고 있을 수 있으나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논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최대한 다스리고 소통을 하려고 해요. 본질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목적도 아니고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내가 맞고 더 낫다는 걸 증명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오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소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주관적인 해석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인간이니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에 대한 노력은 느껴지겠죠. 그런데 공격이 목적인 경우에는 자기 감정, 자기 해석 투성이에요. 내가 받는 그 피드백에 이 사람의 감정이 잔뜩 묻어있고 이 사람의 해석이 듬뿍 담겨 있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너무나 크게, 자신의 에고가 크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말로 그 사람의 상처를 받은 경우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있잖아, 아까 그 말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한 경계선을 소통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폭격을 자제했고 본인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나를 폭격하는 걸 자제했죠.
그리고 주관적 해석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문제를 소통함으로써 이 관계를 개선해보자라는 건강한 의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방향성이 명확해요. 그쵸? 근데 공격이 목적이라면 내가 만만해? 정말 짧은 한마디인데 본인의 주관적 해석, 본인의 감정 정말 듬뿍 담아 상대한테 던져버릴 수 있죠. 상대를 위한 마음도 이 관계 개선을 위한 마음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감정 쓰레기를 던지는 것일 뿐이에요. 건설적 피드백인가 감정적 공격인가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줄 8번째 가이드는 내가 상처를 받을지 그래도 조금은 고려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상처받는 걸 개의치 않거나 상처받기 원하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건설적 피드백을 주는 상황이라면 내가 역정을 했을 때 혹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피드백을 전달했을 때 상대가 상처가 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합니다. 누구든 자꾸 욕먹으면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러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이 정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투나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고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까지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표현이 더 나을까? 어떤 표현이 더 효과적일까? 이 정도 고려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이거나 감정적인 공격인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가 상처받고 주눅들길 바라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부정적 단어들을 골라 쓸 수도 있고, 물론 그 사람이 악한 존재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평소엔 안 그러더라도 그 상황에만큼은 최대한 못된 말 골라서 못된 표정으로 상대를 억눌러주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나 단어를 들으면 본인은 화가 날 거면서 남들한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나한테 굉장히 구취가 난다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건설적 피드백을 줄 거라면 있잖아, 이거 사실 진짜 하기 쉬운 얘기는 아닌데 내 생각에는 너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너랑 가까이서 얘기할 때 구취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근데 혹시 클라이언트랑 대화를 나누거나 중요한 사람이랑 대화 나누는데 그러면 너한테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양치를 잘해도 뭔가 잇몸에 문제가 있거나 위장에 문제가 있어도 구취가 날 수 있잖아. 건강도 체크할 겸 한번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역시나 목적이 명확하고 방향성도 명확하고 해결 방법도 얼추 제시해주면서 나를 배려한 흔적이 보이죠. 이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소통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한 노력이 보이죠. 근데 이제 공격을 하고 싶다 이러면 넌 이를 안 닦는 거야? 왜 이렇게 입냄새가 심해? 다른 사람들 구역질나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프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을 굳이 써가며, 굳이 강한 표현을 넣어가며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잃고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9번째 기준은, 이것도 되게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일관적으로 그 사람의 기준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일관적 기준이 없고 나에게만 이런 기준을 요구하는가, 요거 따져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건설적 피드백을 주고 있다면 나에게만 특별 적용되는 기준을 들이대진 않아요. 다른 사람 모두에게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겠죠. 피드백을 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공격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안 하면서 나한테 그걸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회의가 끝난 후를 또 예로 들어볼게요. 건설적 피드백의 예시로는 나를 포함해 다른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의견 좋았어. 근데 말의 타이밍만 좀 조율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 한번 깊이 숙고해봐. 이런 식의 피드백. 굉장히 건설적이죠. 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가 비슷한 상황이 있어도 똑같은 피드백이 주어집니다. 근데 감정적 공격이다? 꼭 나한테만. 똑같은 실수를 해도 나한테만. 넌 왜 이렇게 맨날 문제를 일으키니? 똑같이 지각을 해도 어쩌라는 겁니까? 공격하고 뭐가 문제인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고 내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기준으로는요,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말투인가? 비난을 하는 말투인가? 이 말투를 비교해보면 돼요.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려는 경우에는 목적이 상대를 도움으로써 자신에게도 이로움을 일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풀이를 위해 상대를 비난하는 투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거나 벌을 주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공격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나 때문에 본인의 기분이 굉장히 상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난의 어조가 섞입니다. 함께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됐다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건설적인 피드백의 경우에는 되게 기대했는데 실망스럽긴 하지만 우리 다음에는 좀 더 잘 맞춰보자. 다음엔 취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공격적 비난이라면 난 이것도 취소하고 저것도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냥 비난이죠. 건설적 피드백을 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음엔 이걸 꼭 같이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 소통 방식을 택한 거고, 후자는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걸 더 목적으로 한 거죠.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려 10가지의 기준을 제시해드렸어요. 아래에 PDF로도 정리해서 따로 드릴 테니까 어떻게 캡처해두시고 파일 저장해두시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누차 강조하지만 항상 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한없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공격받는 거에 매몰되어서 내가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다 장단점, 강약점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예시들을 떠올려 보면서 옛날에 제 말투들을 떠올려 보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투에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정작 제 자신의 말투에는 장님인 적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상처들과 막 이것저것 이고지고 가는 구멍 뻥뻥 뚫린 마음 덕분에 피해자 마인드에 매몰되어서 막 나를 지키겠다고 상대를 공격한 세월도 있었고, 그러면서 잃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결국에 삶이 달라지는 건 나와 타인 모두를 한 발 물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지금 상황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반드시 함께 돌아보시길 권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 마인드에 빠져서 또 다른 악순환으로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무력하고 매사에 자신이 없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공격적 언행, 언어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 것은 아닐까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위해서 공격적 언사를 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나를 2차 가해하는 그 행위만큼은 멈추고, 상대를 내가 바꿀 순 없지만 내가 나에게 가해를 하는 상대의 공격 이후에 따라오는 그 파트는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상대에게 경계선 설정을 하는 것은 얼마든 가능해요. 그래서 건강한 경계선 설정 방식을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공격하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나에게도 오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데 상대에 대한 비만과 원망은 독이 될 뿐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내 힘으로 살고 싶다면 내가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건강한 경계선 설정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말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요. 드디어 영상을 찍어서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종 버튼 눌러두시고 새 영상 알림 잊지 말고 받으세요. 경계선 설정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